오늘도 마지막 책을 반납받았다. 사람들은 퇴직을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넸지만 이곳에서의 나의 30년은 그저 책 속 문장처럼 고요하게 끝나고 싶었다. 책장 사이엔 지난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책 속에 꽂혀있던 메모지 한 장. 정희야, 봄이 오면 꼭 같이 벚꽃길 걷자. 도윤. 손끝이 떨렸다. 그 사람은 20여 년 전 어느 봄날 출근길 교통사고로 떠났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인사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매년 봄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다. 커피 향이 나는 거리, 흩날리는 벚꽃잎, 그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퇴근 후 도서관 앞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샀다. 거기서 알바생이 내게 전단 한 장을 건넸다. 할머니 여기 봄에 새로 생긴 카페래요. 커피가 진짜 맛있대요. 전단엔 한 남자가 웃고 있었다. 봄길 커피 기억을 담다. 그 얼굴. 익숙한 눈매, 손끝의 주름, 커피잔을 드는 각도까지. 숨이 막혔다. 손끝이 떨려 전단을 떨어뜨렸다. 그럴 리가 없지, 그는 죽었는데.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 전단지를 베개 밑에 두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정희야, 봄이 오면 다시 만나자. 다음 날 도서관 인턴 지은이 내게 물었다. 선생님,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단지를 내밀었다. 지은은 전단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이 사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랑 좀 닮았네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같이 가요. 제가 운전할게요. 버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도심이 멀어지고 들판이 펼쳐졌다. 나는 전단을 꼭 쥐었다. 혹시라도 진짜라면 어떡하지? 그가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나를 잊은 걸까? 지은이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사람의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데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맴돌았다. 봄길 커피. 간판 아래 벚꽃잎이 흩날렸다. 문을 열자 커피 향이 퍼졌다. 그리고 그가 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남자.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잔을 내밀며 미소 짓는 그 얼굴.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도윤, 당신이야. 하지만 그는 나를 보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그 한마디에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세월이 흔들렸다. 그의 눈동자는 분명 나를 보지만 나를 모른다. 나는 의자를 잡고 겨우 앉았다. 커피잔에서 나는 향기, 그가 좋아하던 바로 그 원두였다. 죽은 사람을 다시 본다는 건 기적일까, 아니면 벌일까? 돌아오는 길, 나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지은이 조심스레 물었다. 선생님, 그분 맞는 것 같으세요?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 사람의 커피향, 손끝의 움직임 다 똑같았어. 근데 나를 모르는 눈이었어. 지은은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기억은 잊어도 향기는 남잖아요. 아마 그분도 어딘가에서는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전단지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도윤 씨, 당신이 정말 거기 있다면 나 내일 또 갈게요. 사람은 있는 존재라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기억이 아닐까. 그가 나를 몰라봐도 괜찮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봄은 다시 시작된 거니까. 다음 날 다시 그곳으로 갔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유를 달았다. 그냥 커피가 맛있으니까. 하지만 내 손엔 이미 그가 좋아하던 손목시계가 쥐어져 있었다. 카페 문을 열자 어제와 같은 종소리가 울렸다. 그는 여전히 카운터 뒤에 있었다. 오늘은 옅은 미소 대신 조금 피곤한 얼굴이었다. 어서 오세요. 같은 자리 괜찮으세요? 그의 말투. 그가 예전엔 늘 나에게 그랬다. 정희 씨, 오늘도 같은 자리죠?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잔을 받는 순간 손끝이 닿았다. 순간 심장이 멎을 듯 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영업용 미소를 지를 뿐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바라봤다. 향이 똑같았다. 그가 생전에 직접 볶던 원두 바로 그 향이었다. 사람의 손끝에는 기억이 남는다고 했던가. 그의 기억은 사라졌어도 이 향만큼은 남아있는 걸까? 카페를 나서는 길 지은이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확실히 그분 맞는 것 같아요. 지은아, 그럼 왜 나를 모를까? 사고 때문에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저 예전에 도서관에서 읽은 적 있어요. 기억 상실은 완전히 잊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숨겨두는 거래요.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 어딘가에도 내가 남아 있을까? 며칠이 지나도 나는 그곳을 계속 찾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손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커피잔에 작은 하트 모양의 거품을 만들어주는 날이 늘었다. 요즘 이 커피 좋아하시죠? 향이 은은해서.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모른다. 이 커피, 그가 내 생일마다 내려주던 바로 그 레시피라는 걸.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이 향이 좋네요. 누군가를 생각나게 해서.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저도 가끔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얼굴은 생각나지 않는데 이름이 정 뭐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한마디에 내 숨이 멎었다. 이름의 파편 정. 그의 기억 어딘가에 내가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며칠 후 지은과 함께 벚꽃길을 걸었다. 지은이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그분이 휴무래요. 잠깐 산책이라도 하시죠. 벚꽃이 만개한 길 위 나는 문득 멈춰섰다. 그때였다. 앞쪽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커피 향 대신 바람 냄새와 함께. 그였다. 흰 와이셔츠, 소매를 걷은 채 한 손에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었다. 어르신, 여기서 뵙네요. 그가 먼저 인사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 근처 사시나 봐요. 예, 바로 앞 골목이에요. 이 길만 걸으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이상하게 예전에도 이 길을 자주 걸은 것 같아요. 그의 눈빛엔 낯설음과 그리움이 동시에 있었다. 그는 나를 모른다. 하지만 내 이름의 흔적이, 내 모습의 기억이 그의 깊은 어딘가에서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는 듯했다. 며칠 후 나는 혼자 카페를 찾았다. 늦은 밤 불이 꺼져 있었지만 문은 열려 있었다. 그는 마감을 정리하고 있었다. 죄송해요, 문 닫았는데.
알아요. 그냥 잠깐 커피 향이 그리워서 왔어요. 그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이번엔 한 잔만. 그 향이 방 안에 가득 찼다. 이상하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 커피 향 맡으면 마음이 아파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벚꽃이 피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웃게 하고 싶었던 기억이 나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선생님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아마 봄 어딘가에서요. 며칠 후 지은이 내게 파일 하나를 건넸다. 선생님, 이거요. 제가 찾아봤어요. 20여 년 전 사고 기사 그리고 병원 기록. 사진 속 남자는 분명 도윤이었다. 그는 사고 후 생존했지만 가족을 찾지 못한 채 한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손목시계를 꺼냈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사고 난 바로 그날의 시간 오전 8시 17분. 나는 시계를 조용히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도윤 씨, 이제 그만 기억해도 돼요.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며칠 뒤 카페 앞에 다시 섰다. 문을 여니 벚꽃이 창가에 가득 흩날렸다. 그는 오늘도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나를 보자마자 잠시 멈추었다. 오늘은 좀 낯이 익네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럴 리가요. 그냥 단골일 뿐이에요. 아니요, 단골이라기보단 왠지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요. 그의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기억이란 건 참 이상하다. 붙잡으려 할수록 흩어지고 놓으려 하면 문득 돌아온다.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의 손끝이, 그의 눈빛이, 그의 봄이 나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사람은 기억을 잃어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했다. 하지만 그 말이 내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그의 눈동자가 나를 몰라보던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도서관 대신 그 카페를 향해 걸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커피 향이 그 사람 같아서. 어서 오세요. 같은 자리 괜찮으시죠? 이젠 그 말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손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 이름 석자를 매번 커피잔 속에 담아 마셨다. 도윤 당신. 그날도 비가 내렸다.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바라보는데 그가 내 앞에 조심스레 종이컵 하나를 내밀었다. 손님, 오늘은 서비스로 드려요. 비 오는 날엔 이 향이 좋더라고요. 커피 위엔 거품으로 그려진 하트 하나가 있었다. 순간 그때 그 봄날이 떠올랐다. 정희 씨, 이 커피 마시면 하루가 달콤해져요. 그가 그렇게 웃던 장면이 그대로 포개졌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 레시피 혹시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글쎄요, 이상하게 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누군가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내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손끝이 기억하고 있는 것. 그건 분명 나와 함께한 세월일 것이다.
며칠 뒤 카페 앞에는 벚꽃이 흩날렸다. 나는 그가 추천한 새로운 원두를 사러 다시 들렀다. 그는 분주히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이 향 좀 특별하죠? 이름이 봄의 기억이에요. 그 이름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다. 봄의 기억.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벚꽃길. 그날 이후 나는 봄을 싫어했는데 지금은 그 향이 나를 다시 그리움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향이 좋아서요.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닦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기억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향으로, 음악으로, 누군가의 눈빛으로 돌아오니까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 기억 속에도 사랑이 남아 있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엔 분명 예전에 그가 있었다. 며칠 후 지은이 내게 말했다. 선생님, 그분 최근에 병원 다니신대요. 두통이 자주 있으시대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그날 오후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접수대에서 그의 이름을 대자 간호사가 말했다. 한도현 씨요? 지금 진료 중이세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 의사 앞에서 진지하게 무언가를 듣고 있었다. 순간 의사의 입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기억의 일부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만약 기억을 되찾는다면 다시 나를 찾아올까? 아니면 그때처럼 그냥 사라질까? 다음 날 카페 문을 열자. 그가 내 앞에 있었다. 손님 어제 안 오셔서 좀 허전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놀랐다. 그가 내 부재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였다. 나는 조용히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도연 씨, 커피 향이 요즘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상하죠? 손님이 오신 뒤부터 맛이 더 좋아졌대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의 눈빛엔 어딘가 낯선 친숙함이 스며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고 나는 듣기만 했다. 그의 기억은 여전히 조각나 있었지만 그 조각들 사이에 내가 있었다. 예전엔 누군가에게 커피를 자주 내려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웃는 걸 보면 하루가 다 좋았는데 그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커피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기억해내면 그 커피 꼭 다시 내릴 거라고.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기억보다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 이미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지은이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선생님, 그분이 맡기셨어요. 봉투 안엔 오래된 손목시계가 있었다. 멈춘 시침은 8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사고가 나던 바로 그 시간.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다. 이 시계 이상하게 낯익습니다. 혹시 손님이 아시면 알려주세요. 나는 하염없이 울었다. 그의 기억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내 과거를 더듬고 있었다.
며칠 뒤 벚꽃이 절정이었다. 나는 카페를 향했다. 그날따라 문이 닫혀 있었다. 창가에는 손글씨로 적힌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잠시 다녀옵니다. 봄이 끝나기 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 한 줄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가 어디로 간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그리고 봄이 다지고 여름이 오기 직전의 어느 날, 도서관에 낯선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 한도연. 봉투 안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그는 벚꽃길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그 눈빛이었다. 편지엔 짧게 적혀 있었다. 정희 씨, 이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기억보다 먼저 마음이 당신을 찾았습니다. 커피향 따라 다시 돌아갑니다. 봄길에서 기다릴게요. 나는 카페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커피 향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가 있었다. 정희 씨, 그가 나를 불렀다. 그 목소리 그 후. 이제는 확실했다. 그의 기억이 돌아왔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그를 안았다. 긴 시간 잃어버린 계절들이 우리 품 안에서 녹아내렸다. 도윤 씨, 이제 괜찮아요. 다시 봄이 왔으니까. 그는 내 어깨에 이마를 기대며 말했다. 정희 씨, 나 많이 늦었죠? 아니에요. 당신은 늘 제 분보다 조금 먼저 왔어요. 창밖에는 벚꽃이 마지막 잎을 떨구고 있었다. 그 꽃잎 하나가 커피잔 위에 살포시 떨어졌다. 사람은 잊는다. 하지만 사랑은 향으로 남는다. 그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은 내 봄이 되어 돌아왔다. 이제 나는 안다. 기억보다 강한 건 사랑이었다는 걸.